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지독한 실적 부진의 늪을 드디어 빠져나와서 시장에 아주 강력한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B2B 산업재 구매 대행의 절대 강자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2020년 1분기 실적 데이터가 대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이 회사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오늘 아주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며 본 채널은 매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 진행될 거고요. 최종 판단은 온전히 투자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달릴 로드맵입니다.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수치를 먼저 까보고요. 이어서 핵심 캐시카우인 삼성과 안영케어, 그리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장착된 텍사스 GTP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점검하고 마지막엔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리스크들까지 아주 빠르고 속 시원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섹션 1,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이게 단순한 반짝 반등인지 아니면 뼈대부터 바뀐 실질적 회복인지 살펴보시죠. 데이터 먼저 볼까요? 단연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아찔한 V자 형태의 이익 반등세입니다. 2025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1억 원으로 확 꺾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2026년 1분기 무려 166억 원으로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랑 비교해도 70%가 넘게 뛰었죠. 단순하게 실적이 좀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 체급 자체가 확 달라진 느낌을 줍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작년 4분기 적자는 왜 났던 걸까요? 이유를 뜯어보면 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쇼크는 비즈니스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2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손상각비를 한 번에 확 털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재적 부실을 미리 싹 청소해버린 전형적인 빅베스였던 거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마자 2026년부터 아주 깨끗하고 가벼운 몸으로 원래 수익 창출력을 뽐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진짜 핵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16%라는 매출 총이익률, GPM입니다. 이 5.16%가 왜 대단하냐면요. 2022년에 4.2%로 바닥을 기던 수치가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와서 무려 96bp나 개선된 결과거든요. 이건 뭐 비용 좀 줄이고 일회성 이익 좀 낮다고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체질 그 자체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아주 구조적이고 강력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섹션 2, 캐시카우. 방금 본 그 놀라운 마진 회복을 이끄는 두 개의 강력한 심장, 삼성과 안현케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의 뿌리는 MRO, 즉 기업들이 쓰는 소모성 자재를 대신 구매해주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 사업 모델이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객사 시스템에 찰싹 달라붙어 버린다는 겁니다. 고객사 ERP에 직접 연동돼서 발주부터 결제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엄청난 락인 효과죠. 삼성이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들과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1분기 매출 구성표를 한번 쓱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끈끈하고 튼튼한 MRO 비즈니스가 전체의 70%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저기 보이는 파란색, 바로 26% 비중을 차지하는 안현케어입니다. 나머지 4%는 기타로 두고요. 이 7대 3에 가까운 절묘한 포트폴리오 믹스가 이 회사의 이익률을 쌍끌이로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그럼 MRO부터 파헤쳐 볼게요. 매출 상당 부분이 삼성에서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한쪽에 몰빵된 거 아니냐며 리스크로 보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오히려 미친 모멘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 짓고 있는 P4, P5 반도체 공장 규모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에 투입되는 수십조 원의 공사가 2027년 하반기까지 쭉 이뤄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설 현장에 쏟아져 들어갈 건자재, 소모품 수요가 앞으로 수년 동안 아주 꽉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또 하나의 심장, 안영케어. 세브란스 같은 대형 병원에 의약품을 꽂아주는 사업부인데 여기가 진짜 알짜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3.2%로 본업보다 훨씬 마진이 두툼하죠.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고령화 속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 메가 트렌드에 제대로 올라타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2.8%나 폭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삼성 사이클 눈치 안 보고도 자기 혼자 쑥쑥 크는 강력한 독립 엔진이 완성된 겁니다. 섹션 3 텍사스 GTP. 이제는 국내 유통망을 뛰어넘어 글로벌 첨단 산업의 심장부로 진격하는 새로운 엔진입니다. 2022년에 땅을 처음 사들인 것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6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텍사스 테일러시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솔직해져 보죠? 이런 대규모 해외 부동산 개별 이야기 들으면 저거 진짜 계획대로 첫삽이나 제대로 뜰 수 있나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시장의 이런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릴 짜릿한 마일스톤이 하나 터졌습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입주사를 낚아챘습니다. 지난 5월에 삼성의 물류를 도맡아 본 경험이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 하나로 원웨이와 딱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족합니다. 이 단지가 그냥 허벌판에 짓는 흔한 부동산이 아니라 삼성전자 테일러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착 붙어있는 진짜 배기 핵심 공급망 허브라는 사실을 시장에 보란듯이 증명해낸 셈이니까요. 섹션 4 밸류에이션 체크. 자, 턴어라운드에 신성장 동력까지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럼 지금 주가는 과연 적당할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IBK 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2020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고작 5.7배입니다. PBR은 0.6대 수준이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평택 삼성전자의 미친 수요 모멘텀, 안영케어의 폭발적인 성장성, 이런 호재들이 7,200원대 주가에는 거의 반영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극단적인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게 리서치의 핵심 시각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도 기존보다 확 올려잡은 13,000원이 제시된 겁니다. 섹션 5. 추적해야 할 리스크. 아무리 반짝거려 보여도 세상에 약점 없는 완벽한 기업은 없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주 깐깐하게 따져봐야 할 리스크 변수들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표, 본업의 운용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돈줄이 삼성전자다 보니 역으로 삼성의 지갑을 닫아버리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삼성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평택 P4, P5 공사 속도 늦추진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영케어 마진 방어전입니다. 지금 고마진을 아주 잘 뽑아주고는 있는데 반기별로 영업이익률이 3% 아래로 뚝 떨어지지는 않는지, 핵심 대형 병원 고객들이 이탈하지는 않는지 꾸준히 트래킹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의 실행 리스크입니다. 텍사스 GNTB 단지 2026년 3분기 준공 목표라고 했죠. 근데 해외 건설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아서 공기가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준공 지연 공시는 없는지 계속 보셔야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최근 베트남에 물류 허브 짓겠다고 MOU를 맺었단 말이죠. 방향성은 참 좋은데 텍사스에 이어 베트남까지 여기저기 판을 벌리다가 회사의 귀한 현금이 너무 심하게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 자본 배분 흐름을 아주 날카롭게 감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편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재무적 허들입니다. 2025년에 발행한 190억 원짜리 교환사채가 하나 있는데 당장 2027년 5월부터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 즉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풋옵션이 발동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텍사스 사업은 늦어져서 돈이 안 도는데 베트남 투자로 현금은 다 써버렸고 거기에 이 190억 상환 압박까지 동시에 들어온다면 회사의 현금 흐름에 엄청난 동맥 경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이마켓 코리아를 싹 다 해부해봤습니다. 확실하게 숫자로 증명된 턴어라운드 모멘텀, 그리고 5배 수준의 너무나 매력적인 저평가. 하지만 그 반대편 저울에는 해외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와 수백억 대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짜릿한 저평가 상태와 묵직하게 다가오는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저울의 어느 쪽에 더 큰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이 흥미로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